박정훈 전 단장도 현장에 나와서 청문회에 나와서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됐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른바 이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이 된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 VIP 경로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네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박정훈 대령과 그 변호인이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사건입니다. 그 내용은 저는 초기에 박정훈 대령을 변호했어 그때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로보다는 경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못 풀었다. 즉 개정된 군사범법 2조의 취지에 따라서 박 대령은 적법하게 이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첩 보류 그리고 누군가를 빼라라고 실제 외압을 행사한 그리고 군사범법 2조 개정에 실제 참여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훈 그리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집단 항명 수개로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항명으로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리고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객관적으로 법의 정신을 파악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네. 그러나 자신의 출세,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국학하면서 일제 강점기부터 이 말은 좀 죄송합니다만 서울대 출신의 기회주의 엘리트주의자들이 이렇게 조직 문화를 병폐시킨 것 저는 그게 더 크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혜병 소속 부대 이제 포 7제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청문회에 왔어요. 근데 뭐 눈물도 보이고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희가 청문회 화면 통해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용민 중령은 청문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날 제가 옆에서 12시간을 봤습니다. 네.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같이 봤는데 그때마다 약을 먹었는데 약에 마, 양, 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버텼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당시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바로 실종자 수색 작전 변경으로 지시한 사람 그리고 작전이 불가한데 지속하라고 지시한 사람 바둑판식으로 수색 작전을 위험천만하게 변경한 지시한 사람이 임성근이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그날 버티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뭐 대질 신문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도 있고 또 국방부 장관도 있고 그러니까 윗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있는 가운데 얘기를 하고 발언 때 나와서 답변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몸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이 현장을 계속 지켰다는 거 이것만 참 대단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 박정훈 대령도 참군인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단장이 앞에 있습니다. 사단장은 사단에서 하늘입니다. 현장에서는 진짜 현실에서는 일사단에서는 하늘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진실은 당신의 책임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 전 참군인 아닌 말 못합니다. 그래요. 이제 이용민 중령이 국가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긴급 구제를 신청한 이유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차별과 사령부 차원에서의 차별과 정서적 학대. 구체적으로 당연히 참석 대상이어야 되는 대상인데도 일부러 빼버리죠. 그것은 장교들에게 왕따를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걸 메시지를 주는 거죠. 또한 사령관이 화상회의에서 사단장을 고발한 대대장. 자, 이거 군복 벗으라는 메시지죠. 저 몰랐습니다.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못 버티고 정신병동에 갔고 퇴원하면서 다시는 이런 차별과 정서적 학대를 중단할 것 그것을 목적으로 진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야 될 텐데 이게 좀 걱정이고요. 입법청문회 이후에 이제 바로 이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회의 문턱만 남겨놓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번 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 특검을 통해서 더 밝혀져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고체 해병의 사망 원인 정말로 밝혀져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로 책임져야 될 임성근 사단장, 이 자의 책임, 그리고 이 자 때문에 참 군인이었던 이용민 중령이 정신병동까지 가게 된 그 과정까지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지목한 8명, 네.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교육과 정신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위험한 곳에는 간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병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는 병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적법하게 이첩한 박정훈 대령을 지금 보직해임시키고 기소까지 시켰던 이 세력들, 단지 누가 명령했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고위 공직자들이 네.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이런 위법함, 이런 불법함에 쉽게 동조하고 침묵하고 정직하지 않은 이 세력들 모두를 낱낱이 책임을 지어서 네. 정말 조직 문화가 일소되고 개혁되는 이정표가 되었으면 정말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청문회 보면서 참 글쎄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정청래 위원장이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 입장에서 보면 해병대 사단장 하나 지키려고 정권이 날아갈지도 모를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는 이유, 이걸 모르는데 정청래 위원장이 여러 이제 물어봅니다. 뭐 대통령 아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 아냐, 천공 아냐, 뭐 물어보다가 다 모른다고 하니까 본인도 궁금하지 않냐 그랬더니 임성근 사단장이 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성근 구하기에 나선 그 이유, 이것도 많은 국민들께서 의혹으로 좀 가지고 계신데 변호사께서는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임성근 구하기에 이 정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고 보십니까?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임성근 사단장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네. 또 사령관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이러한 사달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가 임성근 사단장입니다. 네. 그런데 자신이 나도 모르겠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아하.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들이 오로지 출세하기 위해서 주권자 국민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네. 이런 부정직한 태도, 비양식적인 양심적인 태도를 보이느냐,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번에 정말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런 조직 문화. 알겠습니다. 과제가 좀 우리 눈앞에 많이 지금 놓여 있는데요. 특검이 출범해서 또 이런 조직 문화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진상 규명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 자, 뭐 벌써 이제 다음 달 19일이면 이 최혜병 순직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최혜병 순직의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변호사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최혜병의 명복을 진정 비는 길은 그 사망 원인을 낱낱이 밝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신과 같은 해병, 자신과 같은 군인이 나오지 않게 해주는 것일 겁니다. 네. 여기에 정말 특검법이 정조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놓고 자신이 그 이유를 알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 자, 그 자를 지금 또 옹호하려고 하는 자, 그 사실을 알면서 침묵하고 동조하는 자, 이번 기회에 그런 공무원들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다 일소해버려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이제는 그런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동조하면 책임을 지는구나 하는 정직한 문화가 뿌리 내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저희 보니까
변호사께서 청문회 때 발언했던 그 영상 오마이TV에서 보니까 100만 명 넘게 봤더라고요. 100만 뷰 넘게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이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 거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고 공감을 하고 또 큰 울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군사법의 개혁, 군 법무관들의 개혁, 저는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그리고 검찰단장도 고발한 사람입니다. 아, 그리고 이 사건들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즉 국방부 장관이 등장하고 여기에 해병대 사령관이 등장하고 해병대 사단장이 등장하는 것 격상됐을 뿐 늘 봐왔던 사건입니다. 하나도 저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아, 이런 군 법무관들, 이 사람들의 개혁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하. 그럼으로써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는 이유는 내 아들이 군에 가서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이런 우려일 것입니다. 저는 장군의 개혁, 그리고 군사법의 개혁, 이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14년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요즘은 유튜브에서 네.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제 자리에서 국민들의 관심 정말 고맙습니다만 저는 제 자리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적임자는 저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